기본적으로 어제 상원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세 가지가 가장 핵심 내용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인플레가 안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1, 2개월 2%대 인플레이션 본다는 게 아니라 뭐 수개월이 되겠죠. 그럼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 있겠죠.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네 달이 될 수도 있고 6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라는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0.25로 가느냐, 0.5를 가느냐, 0.75를 가느냐, 그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선택이겠죠.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은 무조건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는 저기서 이게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이제 그 의원이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할 경우에 경기 침체는 어떻게 생각하냐?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경제를 강력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통화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의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 발언을 또 했어요.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옛날에 그 4월에 그죠? 서울경제TV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거를 마지막 히든 카드로 꺼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방송 처음 나와서 잘 못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300원대 원달러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무기 히든 카드가 뭐냐? 인플레이션 수출, 즉 강달러를 해서 인플레 후진국에 수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 뭐 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바이든의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전 세계 미국에 다시 한번 1위가 되겠다, 넘버원이나 어떤 그런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꺼낼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해서 강력한 달러, 세계에서 뭐 유일무이한 그 어떻게 달러만 존재하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수출하겠다는 그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압축을 좀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조가 시작됐다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결국엔 언제가 이제 제일 이제 시청자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냐? 간단합니다. 저번 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때가 바닥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사를 한번 보시면요, 1950년대부터 한 17차례 하락장이 있었어요. 근데 15% 이상이 되는 하락장. 근데 그 중에 11번. 이 통화 완화를 통해서 결국엔 바닥을 확인했더라. 결국에 이번도 뭐 다르지 않겠죠. 물론 이제 상황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지금 상황에 보면은 결국엔 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의 어떤 멈추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건 파월만이 파월도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완급 조절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바닥이 되는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이제 뭐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이 변곡점 향방을 가르는 더 강도 높은 하락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멈추고 금리를 뭐 베이비 스텝 좀 저금리로 갈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엔 7월인 것 같아요. 7월. 여기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좀 8.6%죠, 6월달에,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9%가 나온다면, 일부 언론에서 뭐 9%까지도 예상을 하는 그 언론도 있어요. 뭐 상당히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9%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타트 라인 6월에 끊었잖아요. 7월달에 이제 중간 지점을 달래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7월에 CPI가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하락장을 이어주는 연장선상에 분명히 놓일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이걸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지금 벌써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신용 잔고, 주식 신용 잔고, 그죠?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군요, 그죠?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GDP 부채가 가장 많은,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주식만 놓고 보자는 얘기죠. 지금 우리 반대 매매 엄청나죠, 지금. 뭐 내일은 뭐 지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신용 잔고고요. 오른쪽이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미국은 한 9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도가 넘어요, 지금. 상당하죠? 그죠? 근데 가파른 걸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가파르죠? 우리 거의 80도, 90도 각이에요. 근데 미국은 한 45도 정도밖에 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B2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미국보다 우리가 거의 지금 한 60%가 더 많은 지금 빚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하락을 연출하고 있다. 네? 기본적으로 오전 한 10시가 되면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자동 청산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할 때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게. 그럼 10시 되면 갑자기 요 근래 보실 거예요. 10시 되면 이상하다 갑자기 장이 이렇게 빠지지? 그때 이제 반대 매매가 자동 청산이 되는 그 시기예요. 자, 오후 2시에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오후 2시에 뭐가 있냐. 스탁론이 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할 게 많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아직 6월, 저번 주가 이번 주, 그죠?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는 6월 27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자, 그럼 예상하는 게 지금 16조에서 18조 정도가 신용 잔고가 남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만만찮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미국도.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200을 완전히 온 시장을 뭐 뒤흔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를 시청자들 충분히 아시고요. 10시, 2시 전에는 절대 매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대매가 나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간대를 반드시 주의해서 지켜봐라.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3개월 그 국채금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2주 연속 맨 위에 있어요, 맨 꼭대기 위에.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분기가 이번 달에 끝나잖아요, 그죠? 자, 7월 되면 이게 또 계속 연장선까지 만약 간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뭡니까? 10년물이 아직은 이제 다시 역전이 잠시 유보 상태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10년 단기물이 다시 역전이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이런 거를, 이 그래프도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클릭하시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다. 내려가 있다 그러면 조금 괜찮다. 그렇게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PMI 분석을 한번 볼게요. PMI.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게. 그럼 제조업 소비자 PMI 다 안 좋죠.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시건 때 소비 심리 지수. 그게 이제 통계 이래 가장 안 좋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70년 만에. 그죠? 그럼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1일 베이지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PMI까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결과치가 안 좋다고 제가 처음에 6월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까 나스닥이 뭐 어떻게든 뭐 이 상방에서 뭐 왔다 갔다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엔 대세 하락장은 피할 수가 없다. 만약에 약으로 어제처럼 약 하락으로 마감이 되더라도 결국엔 내일은 금요일 아니에요. 결국엔 피로 누적하고 이래서 다시 하락으로 원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기 갈 길을 가야죠. 엄한 데로 가면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조업 소비자 PMI 다 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서 이걸 봤을 때 제가 미국이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시초 단계에 놓여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요. 저 아까 말씀드린 한국 시장은 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뭐 그런 속담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미국이 기침할 때 한국은 독감에 걸리더라. 딱 지금 그런 형세예요. 그죠? 너무나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거의 9%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9%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처음에도 우리가 아마 10%대까지 갈 거다. 8.5에 10%. 그죠?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게 자체가 저도 신기했고.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견을 하는 거는 당연한 그런 뭐 전문가적인 사고방식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잘 돼서 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또 우리 이겨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